네, 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김영록입니다. 오늘은 그 6월 24일이 되겠네요. 그 전자정부의 날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모든 업무를 이제 컴퓨터라이즈드, 즉 전산화해서 뭔가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그 어떤 관리보다는 그 디지털 세계를 이용해서 이제 업무를 이제 뭐 처리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솔직한 얘기가 그 주민등록증 등본을 하나 띈다, 아니면 호적을 띈다. 호적은 요새 없어졌죠. 주민등록 등본을 뗀다라고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 가야지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모두가 전산화가 돼 있어갖고 아무나 자신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 주민센터를 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서류를 다 발급받을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세상이 디지털로 인해서 바뀌는 거죠. 그런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전자정부의 날을 이제 선언을 한 것인데, 이 전자정부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정부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그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사실 다른 나라를 가봐도 뭐 우리나라만큼 와이파이라든가 뭐 인터넷 이용하는 게 편리한 나라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이 IT에 강한 나라가 이제 됐다라는 얘기죠. 뭐 여기 전자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전자공학의 어떤 그 쾌거, 성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전자정부의 날을 뭐 말이 정부를 위한 그 이제 전자공학이겠지만, 정말 그야말로 공학적인 기술이 없었다라면 이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정부의 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6월 24일이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 전자정부의 날에 대해서 그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뭐 간략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키백과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이제 드린다면은 전자정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전자 사무죠. 이 전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사무를 보는,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또 이제 집행하고 하는 그런 그 행정 동원 능력에 이제 아주 우수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국민한테 알리고 그 기념일을 정해서 이제 6월 24일 날 그런 그 행사를 갖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전자정부법을 개정하여 명시하였고, 2017년이네요. 2018년에 제1회 기념식을 이제 개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제 주관을 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이제 이 행사를 후원하는 겁니다. 자, 이 전자정부의 날이라는 그 기념일을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된 그 근거를 이제 보면은 아까 그 전자정부법이 2017년 10월 24일 날 이제 개정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정부법 제5조의 3 전자정부의 날, 이걸 보면은 1항에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여기 이렇게 이제 못이 박혀 있네요. 그러니까 6월 24일은 전자정부의 날이라는 기념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항에 보면 국가는 전자정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의조항입니다. 실시할 수 있다. 뭐 해야 한다 하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이제 법에 처벌을 받겠지만, 실시할 수 있다 하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하면 좋은 거고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물론 행사를 갖지 않는다라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죠. 어찌됐든 아무리 임의 조항이지만은 전자의 정부의 날을 맞이해서 그 모든 그 이제 행정부서가 이 전자의 정부의 날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기념식이 이제 개최가 됐는데, 제1회는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 KT 드림홀에서 행사를 가졌네요. 2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2회는 6월 24일이 됐네요. 그다음에 3회는
6월 23일로 화요일 날 했네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가졌습니다. 4회로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날 같은 장소에서 가졌습니다. 글쎄요, 24일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행사를 갖다가 20일, 23일 이렇게 24일이 아닌 날로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뭐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도 뭐 부서 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사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행정관서 자체의 그 행사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그렇게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일단 6월 24일이 전자정부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날이고, 이 날을 기해서 행사도 하지만 그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 전자정부의 어떤 그 시스템, 그걸 갖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걸 또 수정하고 개선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전자정부 하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요즘 부정선거 시비가 많이 이제 있습니다.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갖다 제기를 하는데, 그런 의혹도 이런 전자화된 그런 시스템 내에서 뭔가 발생되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뭐 정부는 의혹을 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과 같이 전자정부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을 설명하면서 이제 불경에 나와 있는 말을 이제 소개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거 흔히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공은 빌 공짜니까 0이죠. 색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존재함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이 곧 1이고 1이 곧 0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산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내면의 의미를 곱씹어 본다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정부의 날, 그 전자정부의 날이 가능한 것은 디지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디지털 세계는 이진법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0과 1로 구성이 되는 거죠. 0, 1. 이제 두 자리가 될 때는 00, 01, 10, 11 이렇게 되죠. 세 자리가 될 때는 000, 001, 000, 011, 뭐 010, 011, 나중에 이제 111까지, 111까지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큰 숫자라도 이 이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10, 10, 10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16진법으로 환산하면 어떤 모든 숫자가 다 이제 가능해요. 물론 10진법으로 이제 환산 다 이제 가능하죠. 그렇게 봤을 때에 이제 0과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든 전류든 흐를 때는 1이고 흐르지 않을 때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회로에서 0과 1이 흐르고 안 흐르는 것만 잘 컨트롤을 해준다면 모든 것이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가능한 표현이 바로 이제 물론 컴퓨터, 이제 이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이 이제 접목이 되고, 근데 그걸 이용해서 사람이 쓰는 랭귀지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컴퓨터 랭귀지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하는 소프트웨어 이제 기술도 또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뭐 다 뜯어 보면 0과 1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즉시색, 색즉시공 하듯이 뭔가 0과 1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전자회로 구성에 의해서 그걸만 잘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0에서부터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고 또 엄청난 걸로 또 없앨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세계가 바로 이제 이 디지털 세상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고차원적으로 이제 상당히 차원 높은 테크닉을 구사를 하면서 디지털 세계를 관리하는 걸 이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기술이라고 하죠. 줄여서 DSP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쓰고 있는 CT나 MR 같은 기계가 사람 인체를 집어넣어 놓고서 거기다 뭐 MR 같이 자장을 걸든지 아니면 CT 같이 엑스레이를 조사를 해갖고 그 디텍팅 검출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이진법으로 바꿀 수 있죠. 디지털 숫자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 디지털로 표현된 거를 다 조작을 해갖고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을 썰지도 않고서 사람 몸이 썰은 것의 단면을 갖다 볼 수 있게 만든 기계가 바로
CT나 MR 같은 그런 의료기계죠. 방사선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말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아주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가 그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겠지만은 그러한 기술을 갖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많이 있는 것을 갖다 또 없앨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참 아주 그냥 한 2500년 전에 벌써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다보시고서 그 말씀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전자정부의 날. 너무 차원 높다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차원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어찌됐든 전자정부, 디지털 세계 정말 맘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제어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조작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문명의 커다란 이익인데 잘못하면 인류의 삶에 엄청난 이익을 주기도 하겠지만 잘하면 그러나 잘못하면 인류의 삶에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세상이고 디지털 기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에 관해서 너무 전자공학적인 얘기를 제가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전자정부라는 거, 컴퓨터화 했다라는 거, 바로 공즉시색과 색즉시공의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록TV의 김영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